증인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헬기 12대에 8명씩 분승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네. 그러면 한 번에 세대씩 이렇게 가나요? 예, 부대에 헬리패드가 이제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이제 한쪽 패드에 헬기가 3대에서 4대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작전 항공단이 가진 헬기가 UH-60이 12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그걸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우선 1차적으로 증인을 포함한 헬기 3대가 먼저 도착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24명이 내려서 저까지 25명. 5명이 예. 내려서 본관 건물로 걸어서 이동을 했고 네. 그러면 나머지 이제 후속으로 도착하는 헬기에서 내리는 네. 병력들은 네. 그 국회 의사당 본관 쪽으로 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22, 43분에 팀앱으로 제가 임무를 줬고 네. 한 개 지역대, 3지역대는 의원회관을 봉사하는 임무를 줬고 나머지 3개 지역대, 1, 7, 9 지역대 73명으로 제가 본회장을 봉사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너무 크고 정문에 사람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전원 다 정문을 오라고 정정해서 지시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증인이 그 이제 본관 건물에 의사당 본관 건물에 가가지고 이제 진입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을 당시에는 네. 모두 본관 건물로 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 모두는 97명입니다. 그러니까 97명 전부. 그러면 증인이 그 아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은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15명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16명 들어갔고 한 명은 방에 있었습니다. 16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나머지 처음에 출발했던 25명 중에 나머지는 어디 있었어요? 25명이 아니라 97명 중에 12명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만난 후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문을 봉쇄하는 개념으로 대치 없이 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문에 왔을 때 너무 사람이 많아서 밀고 들어가려면 짐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측면에 깜깜한 지역에다가 개인별 메고 있는 이제 작전 배낭이라고 합니다. 배낭과 손에 들고 있는 뭐 전투 식량, 물, 그리고 탄약, 탄통 이런 것들 다 내리게 하고 거기에 또 한 10명 정도는 더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증인이 그 옆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갈 무렵에는 네, 그러면 그 현장에 도착한 병력들이 총 몇 명 정도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까지 온 사람들. 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몸싸움 한 인원은 60여 명이고 제가 다 나오라고 해서 이동하자고 했는데 저를 따라오는 인원은 1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창문 깨는 과정에 인원들 더 데려와라 하고 또 그 기자분들하고 이런 다른 분들이 저희를 못 넘게 저지를 했기 때문에 최종 넘어간 사람은 16명입니다. 하여튼 후속에서 도착한 병력들도 계속 본관 건물로 속속 도착을 했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제일 먼저 간 정면에 있는 사람들 제가 이제 빼냈을 때 저는 다 저쪽으로 안 왔습니다. 한 30여 명 이런 걸 기억하는데 그 인들을 다 데리고 들어갈 목적으로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아까 실탄 얘기가 자꾸 나오던데 이 실탄은 항상 훈련 상황이든 무슨 상황이든 실탄은 항상 가져두고 다닌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기에 싣고 갔고 네. 헬기 한 대당 그러면 탄통이 80발씩 들어있는 탄통 하나씩 해가지고 종류별로 공포탄 5.5mm, 뭐 9mm 이렇게 해가지고 3통 이런 정도로 아닙니다. 헬기별로 그 한 통이고 한 통 크기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네. 한 통이고 그 한 통에 나눠 들어가 있습니다. 16개 탄창이 있고 이제 개인별 2개 탄창입니다. 5.5mm 10발 탄창 하나, 9mm 10발 탄창 하나. 그래서 실탄만 들어 있습니다. 실탄만. 그래서 그러면 탄통은 그 한 통에 하나씩 헬기 하나에 하나씩 싣고 그렇습니다.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헬기에서 다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디다가 보관했다는 거예요? 아까 뭐 담 밑에다 보관했다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탄통 말씀입니까? 실탄. 예, 실탄은 말씀드린 대로 정문에 왔을 때 사람이 많아서 그 측면 어두운 공간 쪽에 그 가방하고 탄하고 들고 왔던 식량, 물 이런 짐들을 다 내리고 순수 개인이 휴대하는 복장과 총만 들고 이제 정문을 확보하려고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사당의 본관 의사당에 처음에 진입을 할 때까지도 실탄을 이제 개인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탄통은 들고 갔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확보가 됐다 그러면 실탄을 안으로도 가져 들어갔을 거라는 취지예요? 하긴 뭐 그걸 뭐 가져갔으니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탄은 말 그대로 예비이기 때문에 예, 뭐 저희가 뭐 집결지를 건물 안으로 잡았다면 안에 같이 들고 들어갔을 것이고 뭐 그래서 아까 사람이 많아서 좀 힘드니까 이제 예. 개인적인 복장을 다 벗어 놓으면서 거기다가 실탄을 놔두고 네. 거기를 지키는 사람 9명을 놔뒀다. 네.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그게 본관 건물 바로 옆인가요? 네. 본관 건물을 기준으로 예. 예. 측면 벽에 측면 벽에 예. 그 어두운 측면 어두운 측면 벽에 벽에 저희 짐을 내렸습니다. 개인 짐과 탄통을 놔뒀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증인 그 이광희 대령진 있죠? 네. 그분은 그 소속과 보직이 어떻게 됩니까? 707 부단장입니다. 부단장. 그날 같이 출동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 그날 그 이제 특전사에서 화상회의 시작한 게 22시 47분이죠. 화상회의. 그러니까 화상이 이제 저는 화상의 시간을 모릅니다. 네. 계엄이 선포되고 네.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이제 그 사령관이 네. 이제 지휘관들 이렇게 다 해서 네. 이제 이게 어떻게 하라 하고 이제 임무를 줬잖아요. 그래서 사령관께서 특전사 화상회를 했다고는 알고 있는데 네. 707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화상회에 참석 안 했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 증인이 707 1번 헬기에 탑승하셨죠? 1번 헬기에 예, 헬기. 예. 1번 헬기에 탑승을 했고 예. 이륙한 시간이 23시 22분. 23시 22분 이륙 예, 49분 도착입니다. 예, 그리고 48분이 아니고 49분 도착. 예. 병력은 일지역대를 예. 데리고 갔고.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예. 이제 철수하고 나서 그 아까 그 이광희 대령이 네. 증인에게 해준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화상회의 마이크를 끄지 않아서 네. 그 예하부대까지 다 마이크로 해서 사령관의 지시 내용이 방송이 됐다. 제가 그 방금 말씀하신 사실을 여러 루트로 들은 기억이 있는데 네. 그게 이광희 부단장이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 그 안보폰 내용이 아니고 네. 사령관의 지시하는 사령관의 말소리가 네. 마이크를 통해서 그 예하부대 다른 부대까지도 화상회의로 해서 네. 쭉 들렸다. 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 내용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고 하는 지시도 있었다. 이런 얘기는 혹시 그 나중에 부분은 전달 못 지금 받았나요? 국회에서 그 예하 여단을 확인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아니요. 증인이 예. 들은 내용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언론에 그래도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언론 내용인지 제가 그 당시에 들은 내용인지 잠깐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끌어내라는 지시가 그 마이크로 해서 화상회의로 전파가 됐다. 그런 내용이 예. 근데 언론에 보도돼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증인이 인식하는 그래서 건지. 그 당시에 제가 네. 누군가로 뭐 들었겠지만 여러 루트로 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들었겠지만 그 당시 워딩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증인이 이제 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이제 오늘 아까 증인이 진술한 대로 되어 있다라고 한 그 조서 내용을 보면 그 이광희 부단장 등 이제 그 부대원들이 그러니까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영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대원들이 이제 그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한테 들었는데 그때 사령관이
그 화상회의 마이크 켜놓은 상태에서 막 지시를 막 했는데 그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묻는 네.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안보폰 예. 통화 내역을 보면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하고 그 곽종근 사령관하고 통화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제가 모르시죠? 시간을 모릅니다. 네, 시간 모르시고 그리고 나서 5분 후에 국방부 장관이 또 안보폰을 통해서 곽종근 사령관하고 또 통화를 합니다.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뭐 이런저런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예, 저한테 36분에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제 오늘 쭉 얘기를 하는데 증인은 곽종근 사령관이 상부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증인이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부라는 게 대통령인지 국방부 장관인지 5분 간격으로 통화를 했으니까 그거 알 수 없는 거죠. 네, 알 수 없고 증인은 모르고. 저는 장관 아니면 겸사령관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추측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하기 5분 전에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 통화 내역이 저는 있어서. 뭐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네, 모르셨고. 이상입니다. 국회든지 또는 뭐 법정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거나 이런 적이 있어요, 경험이? 진술하거나 국회나 예. 또는 이번에는 여러 군데 가서 진술을 하고 조사도 받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생전에 처음입니다. 예. 지금 증인이 아까 계속 이제 반대 신문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증인의 진술이 조금 달라진다. 예? 처음에는 한 번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두 번이라 그랬다가 뭐 이렇게 달라진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사람이라 그랬다가 뭐 나중에 의원이라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 그랬다가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법률가들은 그 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증인은 아까 그것을 순화시켜서 직접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좀 톤 다운을 시켜서 얘기한 거다. 그리고 자수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러니까 말이 달라지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이제 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명확하게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는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를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가 정확히 않으면 정확치 않다 그러고 정확하면 정확하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석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150명 얘기했습니까? 150명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그때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의결 정석수가 그러니까 제 아직 말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제 말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다 사상하고 증인이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 이런 그렇게 뜻입니다.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고 150명 맞습니다.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 당시에는 그 12월 3일 당시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 이후에 제가 말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확인했습니다.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지 예. 증인의 기억에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때 당시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은 지금은 제가 그때 당시에서 그 부분 아니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냐는 말이에요. 150명은 그렇습니다. 들었다고요?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 그다음- 있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150명도 들은 얘기입니까? 150명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들은 겁니다. 그거를 그 뜻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 여기서는 증인의 기억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소라고 얘기해서 아 그랬습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증인의 기억에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첫째 당일날 없었는데 그 부분 150명 기억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한 게 아니라 생각이 났어요. 예. 그건 나중에 당일은 아닌데 그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예, 예. 150명. 예. 그러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수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자수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란 말이에요. 그거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문을 부수고 부수고 들어가서 예.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인원입니다. 끄집어내라.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예, 거기에 의원이라고는 제가 그렇게 안 썼습니다. 아니 증인이 들은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꾸 자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예, 전화로 제가,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예,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인원을 들었습니다. 끄집어내라. 예.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 예, 예,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국회 내에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예,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라고 예. 제가 표현한 말씀, 제가 표현하고 아니 내용은 지금 말씀은 또 다른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 의원이 아니고 예, 인원.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150명 얘기는 이제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 자꾸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그거는 들어보니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고 하면서 했던 거 대통령이 어디건 제가 방금 말했던 세 마디 줄 그게 그러면 150명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까? 예 그때 당시 나중에 제가 듣고 기억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워딩은 딱 그 세 줄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예. 내용. 예, 예,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먼저 그 증인 지금 구속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소돼 있고 예, 기소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한 번도 안 하시고 다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오늘 이제 진술을 거부한다는 뭐 그런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시고 저 지금까지 진술 거부를 한 번도 안 하고 다 했습니다. 다 하셨고 또 자수서 내셨잖아요. 예, 자수서 냈습니다. 그 제출하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자수서를 제출한 이유는 첫 번째 계기는 12월 5일 날 김용인 전 장관이 저한테 이 비화폰이 이거는 녹화가 되고 이제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라고 얘기를 5일 날 저녁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제 나온 것들이 얘야 707이나 얘야 여단장 지휘관들이 모든 상황이 다 처벌받는 소리가 저한테 막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로 사실대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정말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자수서를 진실되게 써놔야 제가 이후에라도 제 기준점이 돼서 안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놓고
그거를 기조로 계속 동일한 진술을 해왔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기억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에 제 기억으로 쓰다 보니까 시간의 편차가 있거나 내용이 조금씩 용어 바뀌는 게 어떤 거는 조금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그 기준점을 제가 명확하게 잡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써서 제출하고 그 방향과 내용에서 그대로 지금까지 진술해 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날 그러니까 12월 4일 00시 30분에 이제 대통령하고 통화한 그 당시 상황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707 단장인 김현태 단장은 국회에 직접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화상회의 시스템 연결이 안 돼 있었고 비화폰 통화만 가능했죠. 그게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공수 단장 이상현 단장은 그때 국회에 가긴 갔는데 차량 안에 있어서 그 화상회의가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그 1공수 지휘통제실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일야단장 차량 스피커를 통해서 같이 나오게끔 그렇게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화상회의가 연결된 건 아니고 화상에 나가는 목소리가 목소리가 예. 거기 들렸다. 예. 그 다음에 노재현 중령이 누군가요? 법무실장입니다. 노재현 중령은 사령부 그때 법무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전사 법무실장. 예, 특전사 사령부 법무실장입니다. 법무실장이었죠. 그 다음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이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 계엄사령관이었고, 예,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차례로 이렇게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 예. 00시 30분에 이제 대통령이 증인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예, 그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통화 내용이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듣고 증인이 이제 갑자기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하냐면 공포탄이라도 쏴야 되나, 테이저건이라도 쏴야 하나,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 이거는 그 지시를 듣고 그냥 증인이 생각한 거죠.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건 아니죠. 예, 그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제가 제 생각을 이렇게 특임단장 참모들한테 논의하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 그랬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김현태 단장하고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나요? 비연패 단장한테 테이저건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야, 테이저건을 써서 그 부분이 되냐라고 했더니 김현태 단장이 저한테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테이저건 쓰면 위험해서 안 됩니다 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바로 했고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중지 지시를 그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한테서 아까 그 지시를 안 받았으면 증인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대부분 출발해서 저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되나 해야 되나 저 행위를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논의도 해보고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증인이 지금 갑자기 공포탄 써야 되나 테이저건 쏴야 되나 전기 끊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건데 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증인이 그 생각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무슨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이걸 해야 되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00시 35분에 이제 김용현 장관이 비화폰으로 증인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때 그때 워딩은 또 어땠는지 이게 말이 자꾸 바뀌어서 지금 검찰 조서에는 국회의사당 문 빨리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돼 그게 있는데 이제 김용인 전 장관 등은 제가 그래서 자수서에서도 지금도 거기다 가로 열고 뭐였냐면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장관은 대통령까지 제가 2번밖에 통화했기 때문에 워딩을 기억하고 있는데 김용인 장관은 제가 10여 차례 이상 계속 통화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은 김용현 장관이 기억나지 않는데 이런 의미로 썼다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용현 장관이
어떻게 말했다고 딱 집어서 얘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받고 나서도 또 이제 김현태 단장하고 또 통화를 했죠. 김현태 단장하고는 그 뒤로 통화 10여 차례를 계속 통화했기 예, 때문에 계속 통화했고 예. 그 다음에 그 현장에 나가 있던 그 일여단장 이상현 단장하고도 또 통화를 한 거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증인이 그 김현태 단장한테 공포탄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죠. 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김현태 단장도 그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줘서 예. 그럼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때 법무실장 노재현 중령이 뭐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있었는데 법무실장이 저 우측 끝에 앉아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사령관이 그거는 사령관 권한이 아니고 계엄사령부에서 무기 사용 승인에 대한 이 지침을 받고 내려와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이제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조언을 듣고 옆에 있는 참부장님한테 야, 계엄사령관 전화 좀 연결해 봐라. 그래서 계엄사령관 제가 직접 전화를 제가 했고 하면서 무기 사용 공포탄 테이저건 비살상 무기 사용 승인에 대한 이 지침이 필요하다. 이 말을 대화를 했는데 그 과정상에 전달 과정상에 제가 이걸 사용 승인을 건의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그쪽 받아들여서 그거는 제가 12월 10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는 의사소통하면서 이거 뭔가 오해가 생겨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충장도 그거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서 끝났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밑에 사용 중지를 해놨기 때문에 밑에 전파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쭉 갔습니다. 예. 그 이제 그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이제 진술을 한 게 있어요. 이제 거길 보면 00시 50분경에 그러니까 아까 그 국방부 장관이 증인에게 전화한 게 00시 35분인데 지금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00시 50분경에 그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예. 해서 그 전화 내용은 뭐냐? 국회의 병력, 그러니까 군인, 국회의 병력, 그 다음에 경력을 증원해라. 이제 그거를 이제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00시 50분. 동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증원하라고. 증원하라. 예. 증원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병력하고 그러니까 군인하고 경찰을 증원하라고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고 그 바로 직후에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국회에 경력을 증원해달라, 그러니까 경찰을 더 증원해달라 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사령관이 그 전화를 받고 그걸 막 끊었는데 증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현 상황에서는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예하부대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령관님이 결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증인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그건 있어요. 말이 예하부대 김현태 단장도 건의받으면 거기서 제가 건의를 받는 건데 김현태 단장은 저한테 제가 그 워딩 분명히 기억했잖아요. 사람 많아서 위험해서 안 됩니다라고 해서 안 된다고 건의했지 그거를 저한테 사용하겠다고 건의를 들어온 게 아닙니다. 분명히 중지시켰고 그 승인 지침을 법무실장이 계엄사령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렸듯이 왜 예하부대에서 제가 사용 승인을 건의를 받아가지고 계엄사령관한테 건의한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좀 기억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랬더니 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고 우선 기다려라 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합참차장, 정책실장, 비서실장하고 상의를 하고 한 1분 정도 상의하고 바로 이건 안 된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증인에게 다시 전화해서 사용하지 마라
예, 이렇게 전화했다는 그 거. 순서 맞습니다. 중간에 그- 그렇게 그렇게 전화 얘기했고, 예, 받았습니까? 끊고 다시 전화 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이 그 공포탄 테이저건이라는 그 이런 논의 자체는 그 당시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예, 그거 제가 707 특임단장하고 그 부분들을 논의를 했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때 중지시켜놓고 있다가 지금 본부실장이 저한테 갑자기 그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전화를 하게 됐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시가 없었으면 증인이 그런 생각을 할 리도 없었다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본부실장이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그 상황에 그냥 그대로 쭉 갔을 겁니다. 예.